돈이 되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처음 볼 기사는 이제 삼성 전략 이슈 먼저 보겠습니다. 52주 신저가 찍은 날 삼성 사장단이 모여서 8시간 마라톤 회의, 기술을 외쳤다. 이 내용입니다. 이거는 유럽 출장 갔다가 귀국한 당일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했던 얘기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 강조를 했습니다. 이건 18일에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회의 때 나온 얘기인데요. 한종희 부회장은 지금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서 우수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 인재를 강조했고 경계연 사장은 마찬가지로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여기에 맞춰서 더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재용 부회장이 귀국하고 이틀 만에 삼성전자 안에서 사장단 전략회의가 열렸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8시간 동안이나 회의를 했으니까요. 차세대 기술 개발 집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리더십 강화, 상생 기업의 사회적 역할도 논의를 했습니다. 글로벌 경영전략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삼성전자뿐만의 이슈는 아니고 그렇죠. 이와 맞물려 있는 밸류체인단까지 확장하자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지금 52주 신저가로 매일매일 추락하고 있는 삼성전자이다 보니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주가 방향성도 듣고 싶고요. 이 기사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체크해 주세요. 우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하루 이틀 나온 얘기가 아니죠. 네. 삼성에 대한 전반적인 앞으로의 전략 방향에 대해서 새로운 공정, 정말 다른 경쟁사들을 압도할 수 있는 공정을 통해서 생산 효율화와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성장에 대한 논의라는 것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이제 여기서 결론이 나왔느냐?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이 회의를 통해서 그러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반등을 찾아볼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만들어졌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현재 지속적으로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현 주가의 하락에 대한 원인과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도 7조 원 가까이 매도를 쏟아내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급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요소일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를 집중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부분은 삼성전자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 업황 혹은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아니면은 GPU 여러 반도체 업종군들에 대한 전반적인 주가의 동반 하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삼성전자의 개별적인 문제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주가의 낙폭이 TSMC보다 더 크다 혹은 작다, 엔비디아보다 못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업종군들에 대한 동반적인 하락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러면은 왜 반도체 섹터들에 대한 전반적인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국내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전만 하더라도요. 1분기에 낸드에 대한 저점, 2분기에 낸드 반등, 디램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소폭 가격 하락, 2분기에 저점 확인 이후에 3분기부터의 디램 가격에 대한 반등 기대감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사파이어 래피즈라고 하는 인텔의 차세대 서버 CPU죠. 이것에 대한 출시가 늦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아직 이제 출시가 미확정되면서 DDR5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게 됐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도 디램에 대한 고정거래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속에서 그러면은 과거에는 세트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전 쪽에서 시장 주가 실적의 하락을 방어해줬지만은 이번에는 그러기 어렵다라는 환경. 그렇기 때문에 연간 기준으로서의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증권사들의 목표가도 줄지어 좀 하향을 하고 있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이제 삼성전자의 반등 시도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실까요?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지금 이러한 시장 분위기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반등이 만만치는 않겠죠. 예. 그런데 삼성전자 개별적인 기업으로 봤을 때 주가 반등 요소가 없느냐? 기대 요인은 있습니다. 어떠한 요소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디램 쪽에 대한 과잉 공급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왜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DDR5 쪽에 대한 이슈와 함께 추가적으로 장비 공급에 대한 리드 타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 쪽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 첫 번째 기대 요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개별적인 밸류에이션일 것 같은데요. PBR 기준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09년도 금융위기 그리고 2019년도에 반도체 급락 시기와 같은 저점 부근에서의 밸류에이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추가 낙폭 가능성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4분기에 정말 인텔의 신규 CPU가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3분기부터의 조금의 기대감들은 가져가 볼 수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분위기, 이머징 마켓을 팔려는 외국인의 움직임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에 대한 반등을 강하게 예측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사실 이제 반도체만 생각할 수 없는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대표하는 주식이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한국 시장을 보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 코멘트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사실 이 내용은 삼성전자보다는 네. 다른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네. 이를테면 미래 전략을 위해서 배터리를 더 강하게 뭐 증설을 한다 하면 네. 이제 삼성 SDI에 납품하는 밸류체인 단 관련 기업들이 들썩일 가능성이 있고 M&A 이슈도 계속 거론이 되고 네. 있잖아요. 그와 연관돼서 뭐 삼성 스펙 이런 것들이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고 M&A 가능성이 있는 섹터들, 뭐 로봇이나 자동화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전략 내용과 비전 전략과 맞물려서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뭐 이미 저희가 이제 한 번씩 짚어봤었던 것 같은데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이라는 기업 자체 굉장히 많이 쌓아놓은 현금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활용을 하고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움직임을 갖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어느 정도 결실을 만들어낸 바이오 쪽에 대한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올해부터 이제 기대감들이 확대되고 있는 로봇 사업에 대한 전략,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는 삼성 SDI와의 강화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자동차 쪽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삼성 SDI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양극재 관련 업체라든지 아니면 삼성 SDI의 배터리 쪽에 대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 뭐 개별적인 기업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은 이러한 부분들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그러한 섹터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증시 급락과 함께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던 대표 sek터 테마주들이 모두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고 반등이 나올 때에 재개시 전략들을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는 섹터가 많다 보니 시장이 분위기가 좋을 때는 괜찮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살아나는지가 먼저라는 이야기를 좀 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적인 관점 전반적으로 체크해 봤고요. 다음 기사 열고 다음 주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 하락기엔 사실 배당은 참 담비 같은 요소인 그렇죠. 것 같아요. 용돈을 좀 받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6월에 보너스라고 하는 중간 배당 이제 발표가 될 텐데 기업 작년에 어땠을까? 많이 배당을 줬었던 기업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 보는 기업도 사실은 있고요. 뭐 3% 이상 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배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올해도 좀 배당이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가 아닐까, 뭐 이런 기사인 것 같아요. 다음 보시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등도 중간 배당 실시를 꾸준히 해왔죠. 뭐 분기 배당하는 기업들 다 있고요. 반기 중간 배당 기준일은 이달 30일이고 28일까지 딱 보유를 하면 이날 종가상 찍혀 있으면 그렇죠,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 발생하는 고배당주 주가의 회복 탄력성도 높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할까요? 네, 사실 금리가 뭐 1%, 2%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배당주들에 대한 기대감과 안정적인 흐름을 찾아가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셨던 상황인데요. 금리가 이제 높아지게 되면서 배당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사실은 조금은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면 이제 예금하지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증시에서 떠나지 못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을 수 있는 안정적인 인컴과 그리고 실적을 만들어낸 배당이라는 것은요, 결국 이제 배당을 줄 수 있는 배당 여력 자체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배당 여력이라는 것 자체는 영업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배당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연말 결산 배당 쪽에서 배당 수익률이 뭐 5%다, 6%다 하는 기업들, 결국은 이제 배당락 이후에 1월달 초에 그 배당 수익률을 다 까먹는 경우를 많이 발생시켰었죠.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분기 배당이라든지 반기 배당을 통해서 그러한 배당락 효과를 좀 줄이는 노력들, 이러한 부분들과 안정적인 실적을 계속해서 공유한다라는 주주환원 정책,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 내에서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고배당주들 중에서도 특히 반기 배당과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는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개인적으로. 네. 배당 많이 주는 기업에 투자하시겠어요? 이자 많이 주는 쪽에 예금을 하시겠어요? 저는 둘 다 투자를 안 하고 좋은 타이밍에 성장주 투자를 할 건데요. 네. 예, 좋은 타이밍이라고 하면? 시장에 대한 저점이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겠죠. 뭐 네. 그러한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뭐 긴축에 대한 이슈,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좀 옅어질 때 저는 이제 성장주들에 대한 투자를 하겠지만은 역시 주식쟁이. 그렇죠. 주식쟁이십니다. 그런데 예. 이제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당연히 배당주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 나와 있는 기업 중에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제가 준비한 기업이 사실 요 바로 밑에 있는 기업이라서. 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예, 제가 준비한 기업은 이제 하나금융지주라는 기업입니다. 은행주들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배당 횟수를 늘려나가는 기업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이제 대표적인 고배당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금융지주를 들고 나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안정적인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금융지주라는 회사가 아무래도 이제 원달러 환율에 약간은 다른 지주사들보다 민감한 구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급등한 원달러 환율이 부담감으로 좀 작용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이러한 금리 상승기에는 님 비율, 님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게 되면서 영업 환경이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이고, 그러면은 그러한 금리 상승기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들이 왜 빠졌느냐를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혹은 고금리에 따른 전반적인 이제 충당금에 대한 이슈들이 나왔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게 되고, 은행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은행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대손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충당금을 쌓아놨던 부분들이 향후에는 환입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 호실적,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의 업황,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가치 투자에 대해서 이제 주목도가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배당에 대한 매력 부인을 할 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 금융사 주목을 하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